2021년 최신 조감도거든요.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를 5월 4일날 네. 첫 삽을 뜬다. 착공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실투자금도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맞습니다. 지하화 구간이라 그래서 이 지역이 이만큼이 전부 다 지하화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7억에서 8억 정도를 하고 절반 있습니다. 가격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이 꼰대님, 네. 참 부동산 시장이 네. 스펙타클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아, 스펙타클하게. 예. 최근에 보게 되면은 네. 가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게 네. GTX라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천지도라든지 네. 또는 어떤 그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특별하게 그 지역에만 있는 것들이 학군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학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군지도, 부천지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더 꼽으라면은 저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자리 하니까 갑자기 판교 막 이런 데 떠오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뉴스도 한번 보고 또 향후에 떠오를 수 있는 일자리 업무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스펙타클하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합니다. 아주. 막 지도도 보여주고 막 이런 거. 네. 좋네요. 기대하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사 내용부터 보게 되면은요, 산업단지가 바꾼 경제지도, 잠자던 부동산 시장도 깨웠다라고 합니다. 자치구별로 근로자 급여 총액에 대한 변동 추이를 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2017년 대비 2020년 3년 사이에 급여 총액이 얼마나 변했냐라는 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강서구에 마곡지구가 조성이 됐잖아요. 강서의 대표적인 업무 타운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근로자의 급여 총액이 2017년에 6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10조 3천억 원으로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만큼 그럼 기업이 많이 생긴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 붙는 거기 직장인들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LG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SOL 계열, 이랜드 계열들이 막 입주를 하고 입점을 하면서 그에 따른 근로자들이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늘어난 폭이 51.7%나 됩니다. 야,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와. 자, 그리고 또 평택에 보면은 고덕 첨단 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도 5조 6천억이었던 게 7조 4천억 원으로 이 금액이 급여 총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산업단지가 자리하면은 해당 지역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구매력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의 진입이 수월해지고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근로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유입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세수가 증대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따라서 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역 전체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말하는 선순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자리 생기고 여기 또 상업시설도 생기고 네네. 뭐 이런 기업들이 오고 뭐 상업시 좋아지니까 또 사람들이 또 몰리고 돈도 몰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지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판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판교가 처음에 2007년인가요? 네, 2007년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30평대 기준으로 한 4억대 중반 정도 가격에 분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때 분양하고 나서 1, 2년 사이에 프리미엄만 6억이 붙었어요. 그때 뭐 로또 분양 뭐 몇천 대 일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세는 한 10억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얘기만 나왔냐면은 전매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매를 못하는 상황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냥 호가 또 프리미엄 일부의 물건들만 한 피가 6억 정도 붙어서 시세가 한 10억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이게 전매 제한이 풀려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물건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한가운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 산업단지가 경제 지도를 바꾼다라는 그 입지적 가치와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두렵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 4억대 중반에 분양했던 부동산 30평대 아파트가 5억대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기회를 잡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은 20억 정도를 주고 사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아,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집을 파신 분들은 굉장히 네. 가슴 아픈 사연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거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되는 집을 살려면 그분들이 무주택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집을 받으셨고 네네. 또 대출을 거의 60% 받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자 감당이 좀 힘들고 또 집값이 안 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 또 내일이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지도 이런 걸 미리 좀 아셨다면 그쵸. 이분들이 이거 안 파시고 꿋꿋하게 참으셨을 텐데 딱 그때 지나고 나니까 이 지역에 1년마다 전세값이 1억 2, 3천씩 매년마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값을 막 밀어 올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죠. 경기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그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세값이 매매값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지역의 입지도 많이 바뀌게 됐고 해서 지금은 20억씩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어서 제조업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지만 제조업이라는 데서 IT 쪽으로 바뀌고 그렇죠.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 가상 공간에 대한 얘기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군들이 커지다 보니까 수익 자체도 소득 자체도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진 그런 케이스가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기사 내용만 있는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 그렇죠. 앞으로 제2의 판교가 될 곳들 그럼 업무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고 조성되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는 네,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망한 산업단지를 보게 되면요,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라고 합니다. 와, 뭐 한강변에 위치한 것 같네요. 아, 이거 짜집기를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서쪽에 있잖아요. 한강에서 네. 봤을 때 서쪽이니까 석양인데 네. 꼭 일출처럼 네. 표시를 해놨네요. 여기 뒤에는 이게 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약간의 보이는 것이 예. 아파트가 어른어른 보이잖아요. 예. 거기가 김포 구도심. 아, 네. 사우동 뭐 걸포 뭐 이렇게 해당되겠네요. 풍무동, 네네, 그런 지역이요. 보시다시피 한강변에 길게 네. 시내폴리스니까 영화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렇죠. 거기다가 K-팝 말고 이제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네. 수상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처럼 영화 산업단지가 없는 거예요. 헐리우드 막 이런 데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성 계획이 있는 거죠. 네. 다음 조감도를 보게 되면 이게 우와. 최근에 2021년 최신 조감도거든요. 그 건너편에 이제 한강이 있고 한강 건너편에 또 불빛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가 또 일산입니다. 아, 일산도 뭐 이런 거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강 시내폴리스를 보고 네. 일산으로 넘어가서 네. 또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아하. 일단은 한강 시내폴리스가 네.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작년 12월 30일 날 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났고요. 그 다음에 올해 네. 이제 보게 되면 날짜가 2021년 5월 4일 날, 네. 얼마 안 전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수도권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 허브로서 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를 4일날 5월 4일날 네. 첫 삽을 뜬다, 착공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야, 나는 이거 왜 관심이 없었죠,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네. 시내폴리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경제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네. 또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네. 또 산업단지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계획들이 차근차근 빨리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광운대 역세권이나 네. 그다음에 서울역 역세권 네네. 개발들이 우리 이꼰대님이 영상으로 네. 올려주신 거. 네. 예전에는 그렇게 해라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요새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업성이 일단 기반이 돼 있다 보니까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이런 사업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잘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여기 그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의 네. 개요를 보게 되면은 이 산업시설 용지가 약 13만 평이나 돼요. 어이구. 그 다음에 주거 용지가 한 4만 9천만, 그러니까 5만 평 정도. 네. 그 다음에
지원 시설 용지가 1만 1,000평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지원 시설에는 상업 시설도 들어가고 업무 시설, 종교 용지, 숙박 용지까지. 여기 이제 영화 산업 단지니까 네.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 코스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겠네요. 것들, 세트장 같은 거. 아, 그 헐리우드 같은 거는 막 세트장도 나오고 그런 데서 사진도 찍고. 한국 K 드라마가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이 되고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 코스로 많이 자리 잡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영화 산업 세트가 조성이 된다면 관광객들도 이 산업단지, 영화 산업단지에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용지가 한 13만 평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아,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조감도라든지 사업 개요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지도를 보면서 위치도 보고 네. 그 주변 부동산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 제일 궁금해하세요. 네. 네. 네, 위치를 보게 되면은요, 네. 여기가 요 위에 있는 게 김포 한강 신도시예요. 그렇죠.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거. 네.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게 여기가 걸포동. 여기가 이제 그 김포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네. 그래서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김포 도시철도죠. 네. 이렇게 돼서 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여기 앞쪽에 보면은 그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라고 조성이 됩니다. 아까 조감도에서 네. 일출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 데 있잖아요. 네.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네. 이 한강 시내폴리스가 조성이 된다면 네. 바로 붙어 있는 구도심, 네. 김포 구도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꼰대님이 네. 이 김포 구도심에 네네. 풍무동이나 네. 뭐 사우동이나 네. 그다음에 걸포동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신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최근에 그렇죠. 가격대와 네. 전세와 매매 가격의 좀 갭. 그래서 얼마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지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보면은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요 시내폴리스에서 가장 가까운 쪽은 사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사호동이 있고 여기도 네. 마찬가지 도시철도가 이제 역세권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뭐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현재 33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신규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7억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네네.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 걸포동, 서울 쪽이 좀 가까운 게 걸포역 쪽이 있잖아요. 아니, 네. 걸포가 아니라 풍무. 네네. 풍무 쪽이 여기 있잖아요. 네네. 근데 풍무 보면 풍무만 가격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네네. 여기 사호동까지도 가격이 올라갔고 또 최근에는 걸포까지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30평대는 7억에서 8억 선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세 가격은 여기에서 대략 한 50% 수준. 그러면 3억 5천에서 네. 한 4억 정도. 네, 이 정도의 이제 실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투자금도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근데 전세값이 이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 없어서 네. 아직까지 이 김포 도시철도가 이게 다니기는 굉장히 좀 수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양도 한 2량밖에 안 되고 이런 좀 상황이다. 늘린다라는 소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늘리고 뭐 이제 그 김포 한강 신도시의 뭐 장기역 같은 경우는 GTX도 넣는다고 하는데 D. 예, D노선. 근데 일단 여기는 뭐 GTX랑은 상관없겠죠. 그렇죠. 여기 일대는. 네네. 그럼 여기는 이제 그 김포 도시철도가 한 10량 정도로 늘어나는 요 정도가 가장 큰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내폴리스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이 정도 노선은 다녀야 뭐 전철 효과가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이 지금 2량이었다가 10량 정도 늘어나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동안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 밀려서 김포 구도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관심을 받았던 곳인데 맞습니다. 사우동이라든지 풍무동이라든지 걸포동 같은 게 있는 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 한강 시내폴리스의 영향 이게 진행되고 그 대신 이제 좀 차이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김포 이제 시내폴리스 자체가 단기간에 2, 3년 내에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정도를 상정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대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특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영화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관광이 접목이 된다면 지역 경제도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군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시장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신에
때문에 조금은 중기적인 시각을 보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네. 실수요분들 있죠. 네네. 내 집 마련하시는 수요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지금 마곡 쪽이나 등촌 쪽에 집값이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졌죠. 또 오래됐고. 네네. 근데 이렇게 신규 아파트를 거주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미래 가치도 있는 뭐 아직 뭐 7, 8억 정도 된다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고는 볼 수 없어서 네.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분양밖에 없고 지옥 처리라는 그렇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아직 저렴한데 그게 지하철 그 양수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훨씬 더 그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충분히 가치 상승은 되고 거기에 시내폴리스처럼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앞선 기사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요가 증가되고 또 그 지역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도 좋아지게 되면서 네.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게 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거주와 투자를 하면 병행을 한다면 좋은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일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조감도에서 네. 한강 건너편에 불빛이 반짝반짝 네, 거리는 네, 데 있었죠. 네.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궁금합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건너편에 네. 있는 지역인데 일단 조감도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고양 방송 영상 밸리라고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킨텍스 있는 데죠? 그렇습니다. 킨텍스 바로 앞쪽에 한강변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킨텍스고 네. 요 아래쪽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방송 영상 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2019년 5월 30일 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어요. 경기도에. 네. 그래서 여의도와 상암을 잇는 방송 제작 단지로 기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이제 다음 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가 특이한 점이 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 도로가 뭐죠? 제2 자유로예요. 아. 근데 제2 자유로가 이 영상 밸리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상 밸리를 지상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네. 지하화 구간이라 그래서 이 지역이 이만큼이 전부 다 지하화가 됩니다. 그거 좋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들고나고의 속도나 접근성, 서울로의 접근성이나 이런 교통망은 잘 갖춰져 있고 네. 지상으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단절되지 않게 지하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의 그 효과를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네. 교통도 교통 나름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쪽 편에는 첨단 제조업이 들어서게 되고요. 네. 여기는 복합 지역단지, 네.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지식 기반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게 되고 가운데 녹지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네. 전체의 방송 영상 단지 전체에 녹지가 가로지르게 되면서 녹지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산업단지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보다는 오히려 여기는 이제 일자리들이 주로 만들어지는 다들 공공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산업단지 위주로 조성이 되고 예. 바로 옆에가 이제 공공주택지구가 있고 또 위쪽이 일산 그 지역에 보면은 신도시니까 일기 그렇죠. 신도시니까 네. 주거타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네. 큰 대단지로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산업단지 위주로 조성이 돼 있고요. 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에 방송 영상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산업단지가 연계돼서 한 4개의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시내폴리스가 있잖아요. 네. 시내폴리스 건너편 쪽에 가까이에서 확대를 좀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옆에가 고양 방송 영상 밸리 도시계획구역이라 그래서 앞서 이제 조감도 보여드렸던 네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앞서 옆에서 보게 되면은 고양 공공주택지구 그래서면서 또 이만큼 들어섭니다. 옆쪽으로 들어서는군요. 네. 그리고 위쪽에 또 네. 이제 그 킨텍스가 그렇죠.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4개의 어떤 산업단지와 공공주택지구까지 포함이 돼서 네네. 지나가게 되고 네. 또 아시다시피 여기 GTX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킨텍스역에 역이 생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3호선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산업단지가 세 군데나 이게 뭐 킨텍스는 전 시장에 1하고 2가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상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조성이 될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라는 걸 참조하시고 네. 공공주택지구는 미리 분양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정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호수공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그럼요. 자, 그러니까 녹지, 공원이라는 것과 일자리가 모여있는 산업단지, 네.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그 위쪽이 일반 아파트 단지들 쫙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학원가들도 쫙 위치를 하고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갖출 것 다 갖추는 그런 자족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로 일산이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일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분당에 비해서 집값이 거의 절반 수준 하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서울의 중심부와 멀다라는 점. 그렇죠. 교통이 불편했다. 네, 그걸 이제 GTX가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가 부족했다라는 점. 네. 근데 이게 지금 요 고향 테크노밸리라든지 이게 만들어지면 네. 와, 일자리 부분들이 상당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분당 같은 곳과에 비해서 집값이 저렴했는데 네. 그럼 이게 다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일기시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에 육박하는 시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개발이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런 산업단지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교통이 개선되고 거기다가 아파트가 개발까지 되는 이런 그 세 가지의 어떤 큰 테마를 이루고 네. 서로 간의 시너지를 발생을 해서 가치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단기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최근에 킨텍스역 주변에 네.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30평대? 15억 정도 합니다. 네, 15억 정도. 그동안에 일산에서는 기대조차 상상도 못했던 가격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에 비해서 네. 지금 현재 일산 구도심, 네. 지금 현재 노후도가 한 30년에 육박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에 비해선 저렴하다는 거죠. 절반 값입니다, 그냥. 그럼 우리 이꼬대님이 네. 여기 지역에 아까 네. 김포처럼 그렇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갭 정도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주염역 일대가 네. 현재 거주하기도 좀 편리한 지역이니까 주염역 일대, 주염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요 아래쪽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문천마을이라고 합니다. 위쪽까지도 이제 위쪽도 문천마을인데. 이제 문천마을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뭐 GTX 역하고도 가깝고 네. 이런 테크노밸리 쪽하고도 가까운 쪽에 좀 이게 문천마을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에서 이 시세가 새 아파트는 아까도 15억 정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7억에서 8억 정도를 하고 절반 있습니다. 가격이네요. 네, 그리고 오. 이제 전세값은 네. 김포보다 좀 더 비쌉니다. 살기가 좋으니까. 살기가 좋아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 4억 5천 이상 전세 시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김포보다 좀 한 1억 정도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 갭으로 따지게 되면 7억에 4억 5천이면 한 2억 5천 정도. 네, 맞습니다. 에서부터 네. 한 3억 5천 정도의 갭 투자로 가능한 지역이네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김포 구도심에 있는 신규 아파트보다는 네, 여기가 실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드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신도시니까 네, 김포 구도심보다는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춰진. 그렇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특징이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당히 장기적으로 유망해지고 유망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과천과 평촌, 일기신도시 평촌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과천 가련동 일대고요. 문원동까지 해서 전체 면적은 135만 제곱미터 정도.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조성부지는 22만 3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1조 6,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2022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천 그 경기도청 들어가니까 이게 2023년 정도로 완공 예정이 한 1년 정도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처집주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랗게 표시된 데가 네. 산업단지, 진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거고요. 네. 주황색으로 표시된 데가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노란색이 단독주택 네.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녹색은 이제 녹지죠. 빨간색은 이제 상업지. 여기. 상업죠. 그렇죠. 여기 상업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4호선이 여기도 이제 경유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네. 이제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네.
네,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네. 여기 그 평촌 일기 신도시 평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것이죠. 네네. 위치적으로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네. 평촌 도시와 평촌과 이제 과천을 경유하는 그런 4호선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인덕원이 최근에 GTX 신설역이 네, 신호선이 확정이 됐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인덕원 주변의 가치가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급등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2023년 정도면은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과천은 현재 가격대가 한 20억대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영향을 받아서 오를 수 있는 곳이 과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평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지도를 통해서 좀 가깝게 들어가 보면은 평촌에서 보면 지하철역이 4호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개 지하철이 지나가 인덕원역, 평촌역, 그다음에 범계역. 그래서 지금 현재 범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3개 단지는 현재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네. 가격이 제일 높은 데는 인덕원역 아래쪽에 푸르지오죠. 가장 신축. 예, 34평 정도가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요새 한 18억까지도 호가가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이 평촌인데 18억 정도 하고 있는 걸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그래서 이 푸르지오의 영향을 받아서 인덕원 주변 지역도 가격이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직접적인 영향, 네. 그다음에 GTX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맞아요. 가격이 일반 노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가 13억대에 육박하고 있고, 그렇죠. 전세가 한 6억 정도 합니다. 6, 7억 정도 하죠. 7억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드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억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다면은 지금 투자해도 아직까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네. 충분히 가격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가 어디쯤이죠? 평촌 쪽이 아무래도 이제 일기 신도시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네. 좋은 이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평촌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학원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학원과 예, 교육, 네. 교육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에는 향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33평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12억대 이상 정도 굉장히 좀 비쌉니다. 대치동이 비싼 거하고 비슷한 맞아요. 성격이네요. 이 네네. 평촌 안에서도 이렇게 학원가에 인접해 있는 지역은 가격이 좀 높은 편인데 네. 평균적으로 이 평촌 안에 30평대 33평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는요? 전세값은 여기서 한 6억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네. 실투자금으로 따지게 되면은 네.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드는 상황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네. 인덕원역은 6억이 드는데 여기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지역의 전세값의 차이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전세값이 오래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세값이 높다라는 거는 이런 학군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범계역 같은 경우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모델링,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노후 아파트에서 네. 신규 아파트로 바뀌는 상황.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호재까지 있다 보니까 네. 지식정보타운으로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요가 증가될 거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GTX도 한 정거장 또는 두 정거장 정도 이동하면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적인 부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네. 아파트 자체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네.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보다는 이 위쪽의 부동산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렴하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한 4, 5억 정도의 실투자금을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려볼 만하다. 게다가 주거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주와 투자로 네.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애들 키우기도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지역 보도록 할까요? 네, 가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산업단지입니다.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고덕 비즈밸리, 네. 강동구에 떠오르는 그렇죠. 산업단지.
자, 강동구 고덕동 345번지 1원에 있고요. 여기 면적은 23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7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 사업 기간도 여기는 원래 2022년까지 조성되는데 네. 이것도 한 2-3년, 1-2년 정도 더 늦춰질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유통, 판매시설, 업무시설, 교육, 연구시설, 숙박, 여기도 호텔이 들어가네요. 그다음 근린 상업시설이 총체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조감도를 한번 더 보게 되면은 이 지역이 컨셉이 있어요. 네.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면은 문화와 유통 산업 존이라고 해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블록을 하나 나눠지게 되고 비즈니스와 R&D 연구단지죠. 네. 그다음 지식산업 존이라고 그래서 한 개 존이 나눠지게 되고 호텔, 컨벤션, 위락시설 존이라고 해서 또 한 단계가 나눠지고 또 나머지 쪽은 그린존, 생태체험존이라고 그래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존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문화와 유통, 비즈니스와 연구, 그 다음에 호텔과 컨벤션, 거기다 위락시설까지, 그 다음에 휴양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을 갖고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지도를 보면서 네네. 위치와 주변의 어떤 교통 여건,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덕 비즈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강 쪽하고 접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림픽대로죠. 네, 그 다음에 이쪽 편이 이제 고덕지구. 네. 그래서 최근에 그라시움 가장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고덕동에 재건축이 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이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죠? 한 18억 정도 합니다. 30평대 기준으로 네. 한 18억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하남 미사지구는 얼마 정도 하죠? 여기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11억에서 12억. 네. 여기는 이제 하남이라는 그렇죠. 경기도라는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는 고덕동이고, 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강일지구가 있어요. 네. 강일지구는 얼마 합니까? 강일지구가 네. 하남 가격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도 11억에서 12억 정도? 네, 맞습니다. 오, 강동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남시하고 하남 미사지와 가격이 같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입지적으로만 봤을 때 아파트의 내부 구성을 보는 게 아니라 입지적으로만 봤을 때 하남이 고평가됐거나 네. 또는 강일이 저평가됐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남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강일은 저평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에 또 호재가 고덕 비즈밸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교통호재가 하나 있잖아요. 9호선이 앞으로 또 들어올 예정이죠. 아, 그렇군요. 자, 네. 9호선은 어떻게 들어서냐면은 요 고덕역까지 들어왔다가 네. 요렇게 해서 요게 지하철역이 하나 들어서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강일지구까지 일단 요게 표시가 돼 있네요. 맞아요. 요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뉴스나 연장을 보게 되면 여기가 남양주 쪽이나 왕수까지 네.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고 확정돼 있는 거는 강일까지 일단 확정이 돼 있고 네. 하남 미사까지도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희가 거의 90% 정도 9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미사 들렸다 가야죠. 미사 가야죠. 미사의 그 가구 수가 얼마인데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간다고 보면은 네. 이제 미사까지 가게 되면은 9호선의 영향에 의해서 또 지금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강일지구가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하남 미사지구가 유명했고 고덕지구가 유명해갖고 맞아요. 사이에 껴있는 강일지구가 상대적으로는 약간은 좀 소외받아서 가격대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물론 이 아파트 단지가 일부가 이제 그 임대 아파트가 좀 비중이 그렇죠.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이제 임대 아파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고소득자분들도 이제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도 임대 아파트 20년 동안 편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네. 또 그 가구 구성원들도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보니까 옛날에 임대 아파트 그런 그 이제 차이점을 차별화되는 그런 시각을 안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완성이 된다면 그동안에는 소외받았던 강일지구가 제 생각에는 좀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이꼰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접근성 측면에서 강일지구가 아마 하남 미사보다는 조금 더 아파트 연식이 몇 년 더 일찍 지어졌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식차가 좀 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좀 강일지구의 입지 장점을 좀 드러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생김으로써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또 여기 그 유명한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죠. 이케아인가 뭐 이런 게 네네네. 들어옵니다. 그것도 들어선다고 네, 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또 여기에 이제 호텔도 아까 보니까 조성이 된다고 하고 그렇죠. 공원, 여가, 호텔, 그다음에 산업단지까지 총합적인 어떤 계획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주변에 지금 현재는 허벌판이나 지금은 네. 가면요. 네. 크레인이에요. 타워 크레인. 네. 타워 크레인만 잔뜩 있어요. 건물들이 이제 막 올라간다는 소리죠. 계속 올라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현재로는 공사 지역이다 보니까 먼지나 분진 때문에 맞습니다. 소음 때문에 약간은 좀 불편함이 있지만은 이게 완성이 곧 된다면 주변 지역에 대단히 좋은 호재로서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그렇죠.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고덕지구라든지 하남 미사지구, 강일지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 그룹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의 가격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지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규모별로 지역 선택을 할 때 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가 좀 크게 잡고 계신 분들이 주거 환경도 좋고 강남 4구라고 명명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선호도, 그 다음에 9호선에 대한 호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가를 한다면 이 지역을 선택하시는 분도 크게 뭐 그 기대치 이상의 그 가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건대님과 네. 이제 그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네. 그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네. 또 실제로 우리 실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고 또 얼마 정도의 실투자금이 드는지를 네. 우리 이권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신 이빠삭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빠삭 꼰대님과 함께 하면서 좋은 정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희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